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농산학경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사회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 농식품의 구매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변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그 중에 또 우리가 뭔가 활용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요인들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찾아보고요. 또 지금 현재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농산업 경영이라는 것을 유지시켜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짜봤는데요. 첫 번째 구성으로는 이제 소비자 구매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랜 역사 동안 우리 인류는 이제 다양한 이제 감염병에 직면해 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팬데믹이 선언되는 아주 위기가 좀 닥쳐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기로 보면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이제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그때도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됐는데 약 한 18,5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당시에 이제 3월 11일 날 팬데믹이 선언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환자 수가 12만 명에다가 사망자 수가 약 한 4천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자 수가 약 한 2,3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사망자 수가 82만 명에 육박하는 정도로 대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진정 국면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지속되는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여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농촌진흥청이 관리하고 있는 이제 소비자 패널들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농식품 구매 패턴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1차 조사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19가 막 사태가 발생을 했던 시기입니다. 2월 초쯤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크게 이제 확산을 한번 하고 조금씩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던 4월 초에 2차 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잠잠해졌고, 이제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농식품 소비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3차 조사를 5월 말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로 농식품 구매 패턴들이 그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매량입니다. 1차 때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농식품 구매 횟수 자체가 대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요. 늘렸다고 하는 소비자는 크게 없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차 조사 때를 해보니까 줄였다고 하는 소비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늘렸다고 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구매 자체를 줄이던 소비자들이 이제 정상 소비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보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농식품의 일회 농식품 구매량도 거의 구매 횟수하고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매 장소입니다. 이 구매 장소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가급적이면 쇼핑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구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한편 동네에 이제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또 편의점 이런 데는 이제 구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가 역시 온라인 시장입니다. 이 온라인 시장은 사실은 2차 조사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급성장하는 양상들을 보이다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갑자기 급감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로서 온라인 시장은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이제 감소했던 영향으로 작용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농식품을 판매하던 농업인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경험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선식품의 구매처별 구입 비율의 양상은 가공식품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라인, 특히 이런 온라인 거래라든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런 구매 패턴들을 보인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해보는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장소랑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소비자들은 상당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의 가급적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지라는 항목이 어떤 건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라고 저희들이 설문을 해봤더니요. 구매처를 방문하기 꺼려진다. 그러니까 가급적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측면이죠. 요게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패턴들이 식료를 구매하는 방법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식을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졌고요. 그러면서 외식을 줄였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소한 5월 달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양상을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배달식품 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배달 횟수도 줄었다고 하는 응답이 많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외식보다는 배달이 상대적으로는 적게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배달도 많이 늘어난 양상을 보였고 외식도 많이 늘어난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런 식료품들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 식생활 전반에 걸쳐서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 농산물을 주로 구매하는 이제 구매 품목의 변화들을 저희가 한번 봤더니요. 소비자가 구매를 줄인 소비자보다 구매를 오히려 늘렸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고요. 그것들을 이제 많은 것 순서들을 봤더니 과일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채소류, 육류, 곡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떠한 상품군들을 구매할까,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어떤 상품군을 중시할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좀 보존성 있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상당히 이제 의도적으로 구매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감자나 고구마나 양파나 이런 서류 품목이나 좀 보존성 있는 채소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소비자들은 주로 업태별로 어떤 데 가서 어떤 품목을 많이 구매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사실은 가장 많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구매처로서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은 역시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근데 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이 산 것이 재난지원을 가지고 가장 많이 산 것이 뭔지 확인해 봤더니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계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로 많았던 게 참외였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왜 참외라는 특정 품목이 나왔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하던 시기가 5월 말이었었고 5월 말이면 국산 계절 과일이 나오는 것 중에는 참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참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에 이 참외라는 것은 과일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같은 건 오히려 참외가 가장 구입이 많다고 하는 응답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많이 늘어난 것은 기존에는 좀 비싸서 많이 소비하지 못했던 한우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상대적으로 또 수입 소고기는 구매 증가폭이 소폭에 지나지 않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가 좀 양극화되는 이런 양상들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소비